미국의 6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뉴욕 연은회 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는 2.7%로 5월보다 0.2%포인트 올라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는 기대 인플레의 상승이 연준이 현재의 관망 스탠스를 더 유지하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이 내년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세 인상이 농민 지지층의 경제적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미국 생산자들의 수출액은 지난해 7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대 중국 공공정책센터 소장은 대중국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줬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증시가 상반기에 강한 상승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S&P 500 지수는 17%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통상 상반기에 15에서 18% 상승률을 나타낼 때 다음 2개 분기 동안 강세가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상한을 넘겨 우라늄을 농축하자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사상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핵합의 제한인 3.67%를 넘겨 4.5%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계속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고 미국과 미국의 군대는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 인상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그의 내년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부의 농민 지지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관세를 인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부 지역의 농민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세 인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경제적인 것보다 조금 정치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성향 자체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관점 자체는 뭐냐면요. 트럼프는 미중 무역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관세적인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미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랠리 포인트, 지금 또 신고가 갱신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염두에 둔 거죠. 대선을 염두에 둔 거. 네. 이제 좀 이따 3번 헤드라인 자체도 이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조정에 대한 장세가 열리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기간대가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19년도 들어가기 전에 11월에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엄청난 낙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 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강연회 때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미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였어요. 미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였는데 이거 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였어요. 왜냐? 대선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상황 자체가 이거를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세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재선이에요. 다시 한번 재임을 해야지 자기의 활동이라든가 역량 자체를 넓힐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서 미 증시에 대한 낙폭 자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기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1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증시가 폭락할 만한 여건 자체를 마련 안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언급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굉장한 거품인 거예요. 상황적으로. 미 증시 자체가. 좀 이따 나스닥 얘기할 때 국내 선물 관련해서 얘기하고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정치적인 성향으로 미 증시를 분석한다면은 재선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평가, 비관적인 내용 자체 쏟아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낙관적인 평가를 쏟아냄으로써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모멘텀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적으로 재선이 남아있는 여건 내에서 낙폭 자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정부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은행이랑 조금 연동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스닥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헤드라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미 증시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뉴스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강한 상승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상반기 S&P 500이 1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통상 상반기에 15에서 18% 정도 상승을 한다면 이것이 다음 두 분기에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미증시 하반기 상승 랠리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은 좀 이따 일봉 차트를 좀 주의 깊게 볼 거예요. 3번 헤드라인과 더불어 가지고 네.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낙폭 자체를 이룰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랠리를 보려면 어디 단가에서 보는 게 가장 유리한가. 지금 낙폭 자체가 나오려면 어디 단가까지 눌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내용 자체를 보시겠다면 다음 2분기 동안 강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능성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 부분이 팩트예요. 이 부분은 포커스를 담길 바래요. 근데 지금 대선 남아있고 아직 분기로 따지자면은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4분기 정도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2, 3분기 자체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넓게 측정이 된다. 그럼 이 이론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정치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번 헤드라인과 좀 연관성을 깊게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선물 대비해 갖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매수를 보더라도 어디까지 눌림 장세에 있을 시 이 부분을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 대응하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는요, 랠리 파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헤드라인 보면요, 앞으로 강한 상반기 이후 하반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2017년도 상황이 아니라 그냥 랠리예요. 이 장세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사이에 어떤 시황이 펼쳐지냐에 따라 매도세가 이어지냐, 매수세가 이어지냐, 매도세가 이어지냐, 매수세가 이어지냐, 이거를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자체는요, 지금 2분기와 같이 2분기 굉장히 강세가 이루어졌죠. 상황적으로 2019년도 이제 초반, 2018년도 말에 낙폭 이루었던 거를 다 깨버리고 최고가를 갱신한 상태인데 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랠리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강세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상황 자체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매도세와 매수세가 주 랠리를 펼치겠지만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유리할 전망이다. 이거를 2019년도 하반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 단가까지 눌릴 수 있는지 일봉상 차트로 같이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이 핵합의 상한을 넘겨서 우라늄을 농축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허용하지 않겠다, 사상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라고 대응을 했는데요. 자, 우라늄 농축 농도가 핵합의 제한이 3.67%인데 이란이 4.5% 이상으로 높였다고 하네요. 자, 이에 대해서 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계속해서 경제적인 압박도 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의 이 핵합의 위반과 또 미국의 압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4번 헤드라인에서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전에 이제 1차죠. 1차
1차 이란 제재를 할 때는요. 날짜를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야, 이날부터 우리 제재할 거야. 좀 이따 차트 보고 날짜 확인할 건데요. 4번 헤드라인은 이제 5일 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2차 제재 자체도요.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은 날짜를 지명할 가능성이 커요. 야, 우리 기간 줄게. 너네 이때까지 또 핵 합의 안 하면은 너네 제재할 거야. 기간을 설정했다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은 이때까지 시장에 가격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시입니다. 네. 예시로 할게요. 자, 2019년도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9일이니까 미국 쪽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야, 2019년도 11월 1일까지 너네 우리 이런 조건 자체를 내세울게. 근데 이 조건 자체를 안 하면은 너네 제재할 거야. 이 상황이죠. 근데 1차 제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버리면은 제가 1차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요. 이란이요 이거요 합의 안 합니다. 왜냐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가. 말을 듣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예요. 오히려 이란이란 국가 자체가. 과거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제재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재를 그냥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요. 날짜를 지명했다는 건요. 11월 1일까지 예시로 든다면 11월 1일까지 강세장이 그때 펼치고 다시 한번 그때 오히려 11월 1일 날 제재를 하는 날짜상 영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헤드라인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날짜 지명을 안 했어요. 그냥 아빠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날짜가 명시가 되고 상황적으로 야 이때까지 너네 지켜 제안을 어떻게 할 건지 받아들여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그때부터 이제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 헤드라인 자체는요 아직 날짜도 안 나오고 언급만 한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사상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내용한 거예요. 날짜 지명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것. 그러면은 이번 2차 제재도 만약에 할 시 날짜에 대한 명시 자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아직 날짜에 대한 지명이 안 됐다. 날짜에 대한 지명 자체를 하고 언급을 한다면은 그때부터 네. 강세장이 이어질 만한 조건 자체가 수렴이 된다. 왜냐 시장에 그때부터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는 다소 좀 약해요. 사실 오히려 미 증시 자체가 5일의 가격 형성 자체가 미 증시에 의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헤드라인 자체 제재한다고 해갖고 유가에 대한 강한 강세 자체가 이어질 만한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미국 쪽에서 제재하는 날짜가 명시될 시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 그 상황과 같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측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5일 유가 볼 때 1차 제재할 때 어떤 현상 자체가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뭐 제재 날짜가 명시되는지 이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짚어봤고요. 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